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유전에서 핵형 핵상 분석,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의 가계도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복대림 유전, 다인자 유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유전병, 비분리 현상 이거를 좀 주로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거하고 이거는 수업을 하기는 했었거든. 근데 이거 좀 상글이 이제 무시하고 이걸 내가 따로 좀 찍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두 개는 내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생식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를 일단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오늘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생태계는 한 번에 수업을 다 끝낼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보는 걸로 할 건데, 내가 여기는 간단하게 핵심 용어 정도만 좀 설명해 볼게. 내가 말로만 할게. 네. 아 제가 물어볼게요. 오름 다니는 지우야, 놀러 왔니? 네? 제가 놀러 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해봐. 그 핵 아진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부터 염색체까지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까?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쭉 폴리머 구조로 되어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두 가닥이 되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되면 DNA, 그 다음에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말려 있으면 뉴클레오솜이 응축하면 염색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사까지가 얘들아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의 평상시 상태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얘가 염색체가 되고, 되겠지?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생물은 세포를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세포를 분열하는 방법으로 생장이나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염색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염색 분체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 그리고 염색 분체는 염색체가, 얘들아 봐봐, 염색체가 될 때 무조건 내용물을 2배로 복제를 하면서 염색체가 돼.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하든, 그러니까 얘들아 요게 이 두 가지의 세포 분열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내가 체세포 분열을 하든 생식세포 분열을 하든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염색사 상태에서 유전 DNA 복제가 일어나가지고 염색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둘 다 예를 들어 세포가 4개 있다 칠게. 그리고 저번에 아마 번호 넘버링 하는 거는 이야기를 했을 거야. 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쭉 있을 때 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한 개씩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그때 말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1번이랑 너희 아빠 1번이랑 염색체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겉포장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이런 염색사가 있다고 치면 얘가 지금 복제를 하고 얘가 복제를 하고 얘가 복제를 하고 얘가 복제를 하는 과정 S기, 그 다음에 G2기가 되면서 얘가 빳빳하게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가 될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염색사에서 염색체가 되는 이 과정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염색 분체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만약에 접합을 하면 이가 염색체, 사실 접합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개는 상동 염색체, 얘는 동원체, 이런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핵상은 우리가 N인지 E인지, 핵형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일단 설명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종이 다르면 당연히 핵형 다릅니다.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른데, 같은 종이라도 그래서 암컷 수컷의 개체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핵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문제를 풀 때 XY 염색체와 XX 염색체고, 뭐 사실은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너희가 뭐 대립유전자, 그 다음에 염색,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좀 잡아볼게. 염색체는 문제를 풀 때 포장지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2를 공부하는 애들은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들을 배우는데 우리는 염기 서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있어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즉 발현 여부를 가지고 뭐 A나 A 스타, A나 스몰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A나 A 다시 이렇게 할 겁니다. 되겠고 얘들아 내가 이거는 좀 미리 말할게. 유전이 약간 쌤은 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실제로 개념을 열거하면서 풀어보면 어려운데 문제 하나가 약간 좀 문과적인 느낌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과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학을 잘 풀어도 내가 아무리 물리를 잘 풀어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푸는 거에 대한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근데 생물은 빨리 푸는 애하고 느리게 푸는 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탁탁 봤을 때 바로 푸는 애들이 있고 탁탁 봤을 때 느리게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또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좀 갑자기 풀발치는 항목이다. 얘들아. 이거 지금 약간 이렇게 팍 올라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약간 요 과정을 조금 잘 버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기 풀수록 체험 줘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번 과제를 지금 하나 내주는데 과제를 조금 내가 과하게 낼 거거든. 그래서 과하게 내가지고 너희가 좀 다 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내가 풀수록 문제를 몇 개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풀어줄 건데 우리가 여기 풀수록 문제 중에서 핵형 핵상 분석에 관한 문제가 15일차야. 15일차고 그 다음에 거기 체세포 분열에 관한 거하고 생체세포 분열에 관한 게 16, 17, 18일차입니다. 근데 내가 미리 말하지만 여기에 풀수록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를 다 푸는 게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근데 다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단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서 8강이 이게 8강이고 이게 9강이고 이게 10강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8강을 전부 다 풀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5월달에 개념진도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사실 중간고사 때 나갔던 개념진도하고 문제 푸는 거 정도는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 되면 내 혼자서 그냥 저녁에 내가 녹화본을 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서 이 두 개가 오늘 숙제다. 그러니까 풀수록 15, 16, 17, 18의 핵심 문제 내가 뭐 한 4회 배수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6구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걸 내가 몇 개 풀어줄 거야. 오늘 이게 거의 수업이 그렇게 진행될 건데 내가 이거하고 이거를 풀어오는 게 이거고 오늘 내가 좀 시간 남으면 얘를 조금 풀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런 것도 조금 기억을 해놔라. 자 이거 사실은 오늘 지금 내가 녹화를 뜨는 거에서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형 핵상 분석 이렇게 되고 내가 아마 핵형 핵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 했거든. 모든 염색체를 제시해주는 문제 유형과 아니면 X나 Y를 한 개를 누락하는 유형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하고 생체세포 분열인데 얘들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미리 말하지만 생체세포 분열에 012, 024, 02, 01 만약에 성염색체에서 X염색체의 내용이 있다면 01, 02, 02, 01 그리고 DNA 상대량 합은 2, 4, 2, 1, 1, 2, 2, 1 이걸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게 오늘 일단 목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로 숙달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일단 목표다 얘들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 얘들아.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약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난 내 페이스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학원의 수업이라는 내용하고 개인적인 진도를 조금 따르게 이야기할 건데 학원 수업 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다 풀어오는 건데 나는 사실 능력치가 안 돼. 이만큼 못 풀겠어라고 하면 5월달까지는 이게 좀 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이게 완수되는데 너희가 좀 약간 여기서 고비를 잘 못 넘기면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계도보다는 이게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계도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가계도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니까 요거 정도는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즘 강의에서 내가 녹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생체세포 분열이다 이겁니다. 근데 생체세포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을 좀 같이 나가보는 방향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메인은 생식세포 분열인데 우리는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을 조금 나누어서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생장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n에서 2n이라고 하는 염색체의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 DNA 양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x에서 x로 표현을 하지 않고 DNA 양을 표시할 때 x에서 2x로 내용물을 복제한 다음에 x로 나뉘어진다는 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는 얘들아 그 느낌을 정확하게 살렸으면 좋겠는 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똑같은 내용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염색 분체라는 게 왜 나왔는데? 염색 분체가 왜 나왔는데? 염색사로부터 S기 때 DNA를 복제했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나오는 거니까 복제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물로 복제하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분리는 동형을 만들어내는 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지금 오늘 원래 수업이 지금 사실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 생식세포 분열의 문제를 풀었을 때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2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근데 2분열 때의 염색 분체 분리와 체세포 분열의 염색 분체 분리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양상이 다를까? 동전 어떻게 양상 다른데? 체세포 분열의 염색 분체 분리는 어떻게 분리되는 거고 생식세포 2분열의 염색 분체 분리는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버벅거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태에서 EN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고 얘는 N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후기 상황을 세팅해주고 후기 상황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을 그려줄 거야 얘들아. 그러면 살짝쿵 너희가 후기 단계의 앞 단계인 중기 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후기 단계의 앞 단계인 중기 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기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EN 상태인지 N 상태인지를 보고 내가 체세포 분열인지 생식세포 분열인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의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냥 단순히 뻐꾸기처럼 상동 염색체 분리가 1분열이고 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상동 염색체의 분리는 두 개의 염색체가 하나하나씩 분리되고 그 각각의 두 개의 염색체는 부계와 모계로부터 나오는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로부터 나오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안에 내용물은 다를 겁니다. 유전자의 조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고 염색 분체 분리는 항상 앞에서도 말했겠지만 동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의 유지가 목표고 얘는 뭐가 된다? 얘들아 난 이렇게 생각할게. 내가 어느 정도 애매하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수라는 표현을 쓰면 염색체 수라고 생각하고 양이라는 표현을 쓰면 DNA 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는 수를 반감시키고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수를 일정하게 맞추고 근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더라도 내용물은 어떻게 된다? 내용물 유전자의 양은 절반으로 가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더라도 내용물은 절반으로 갑니다. 자 지금 내가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내가 특히나 얘는 강의를 찍어놓고 내가 계속 돌려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생식세포 분열인데 생식세포 분열의 목표는 생식입니다. 그리고 EN에서 내가 N을 먼저 만든 다음에 N을 만드는 거고 상동 염색 분리,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그리고 X에서 2X가 되어서 X가 되는 게 1분열 그래서 2분의 1X가 되는 게 2분열이 되는 겁니다. 요약본은 이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의 가정을 그리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요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이 다루는 내용을 내가 좀 열거는 해줄게.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뭐를 다룰 거냐면 지원기, SB, 집주기, MD라고 하는 세포 분열의 주기 그림이 하나 다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DNA 상대량에 따른 얘들아 세로축이 DNA 상대량 아니라 이거에 따른 내가 관찰되는 세포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억제제를 추가했을 때 또는 저해제, 억제제라는 표현은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얘의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 분열 과정이 즉 세포 분열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 살짝 내가 설명을 안 했던 게 DNA 양이 Y축에 있는 문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잘 분류를 시켜봐봐. 너희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분류시키십시오. 어떤 거냐면 체세포 분열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극단적으로 해서 동그라미 그림이 나오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DNA 양에 따른 세포수가 나오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이 지금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DNA 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유형.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원기를 의미하고 여기는 S기를 의미하고 여기는 이제 G2기와 M기 중에서 후기까지를 의미하고 여기는 말기에서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개념은 대부분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그리고 얘들아 내가 지금 좀 하는 말이지만 어떠냐면 너희가 수능에서 보통 웬만하면 선택할 겁니다. 너희 물리도 보통 많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화학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물은 이거를 하니까 쌤은 지금 일반적인 애들이 생물의 수능을 친다라고 가정을 할 거거든. 그래서 생물 수능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마더텅 자이스토리 풀수록은 요번에 시험 치기 전에 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이 나오면 내가 제깍제깍 대답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 세 권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얘들아 계획을 잡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가 시간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풀수록과 수특이 5월에는 무조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6월달에 중반 정도에 자이스토리 풀고 또 중반 정도에 마더텅 풀고 이 정도의 계획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요 정도까지의 느낌으로 일단 볼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서두가 엄청 길었는데 그냥 앞에 거를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거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생식에 관련된 분열이야. 근데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내가 지금 어떤 동물세포가 하나 있다고 칠게. 그 동물세포에서 세포막이 있고 아직까지 핵막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지금 세포막이고 여기 우리가 핵막이 존재합니다.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원기 상태인 염색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원기, S기, G2기를 표시할 때 뭐 인이라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인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염색사가 특별히 모여 있는 부분을 인이라고 합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는 지원기, S기, G2일 때는 핵막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핵막이 존재하고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염색사라고 하는 포장지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 실이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이 쫙 풀려져 있는데 실이 풀려져 있으면 너희가 분명히 엉켜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 부위를 우리가 보통 인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 화학에서 말하는 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인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부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엉켜있는 부분이 꼭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수능의 경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좀 약간 늙은 쌤이라던가 내 정도의 나이대가 되는 쌤들은 보통 이런 거는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핵막이 있는 상황 이런 거를 조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내가 내용물을 복제를 할 거야. 그리고 얘들아 세포막과 핵막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가는 거다. 핵막이 존재하고 내가 복제를 할 거고 내가 복제를 할 거고 내가 복제를 할 거고 내가 복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약간 생각을 해라. 내가 염색 분체, 그러니까 염색 분체를 만드는 과정이야. 얘가 아직까지 있으면서 복제가 되었어. 이 과정을 우리가 강기라고 할 거고 여기가 지원기, 여기가 S기, 여기가 G2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핵막이 소실되면서 중심립에서 방추사가 나오면서 얘가 빳빳하게 굳어져 가지고 4개의 염색체가 되는데 4개의 염색체가 될 때 쌤이 조금 의도적으로 다르게 그려볼게. 이 생물이 이런 염색체를 가진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 두 개는 크기가 같은데 여기 두 개는 크기가 같은데 여기 두 개는 크기가 달라. 한 쌍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XY 염색체일 거야. XY 염색체가 될 I고 여기는 상 염색체가 될 I입니다. 복제를 했습니다.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의도적으로 지금 약간 좀 뜯었다. 4개의 염색체 중에서 두 개가 쌍을 이루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염색체인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은 염색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포장지 개념이 같은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개념이 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염색체와 여기 있는 염색체는 뭐가 다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번호를 매길 때 같은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얘가 6번이면 얘도 6번 염색체, 얘가 7번이면 얘도 7번 염색체. 여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건데 번호로 넘버링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EN 상태인데 여기에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아 수컷이구나. 얘가 X구나. 얘가 Y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핵막은 소실되었습니다. 핵막은 소실된다는 표현이 육모에서 많이 썼습니다. 육모, 구모, 수능에서 많이 썼던 표현이 소실된다는 표현이다. 핵막이 없어지고 핵막이 없어지면서 원래 중심립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중심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동원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의 목표는 이 두 개가 접합을 하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가 염색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4분 염색체, 4분 염색체, 그 다음에 상분 염색체 두 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 X와 여기에 Y입니다. 자,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상동 염색체의 포커스가 서로 크기가 같은 염색체라면 XY 염색체는 접합을 하기는 하지만 상동 염색체가 아닌 거 아닌가요? 중학교 때 많이 묻는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상동 염색체는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접합을 하는 염색체 쌍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얘도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얘도 상동 염색체로 취급을 합시다. 여기서 동원체, 동원체들아. 이게 동원체고, 이게 방추사고, 이게 방추사고, 이게 동원체고, 이게 방추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동원체고, 방추사고, 중심체입니다. 중심체로부터 뻗어나오는 겁니다. 중심체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 소기관에서 중심체가 있고 생명과학2에서 너희가 이제 세포의 구조를 배우면 중심립 두 개가 수직으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구조가 중심체입니다. 1로부터 방추사가 나옵니다. 이게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얘들아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가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DNA의 양도 절반이 되고 염색체의 수도 반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복제를 했기 때문에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0,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어떤 짝홀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짝홀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짝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두 배로 만들면 전부 다 짝수화 됩니다. 짝수화된 상태에서 그게 두 배로 나뉘어지면 짝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를 봤을 때 우리가 네 단계로 나눌 거거든. 지금 오늘 이걸 쭉 설명한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을 네 단계로 나눌 겁니다. 네 단계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되겠죠?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짝수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짝수의 양을 가지는 거거든. 방금 내가 말했던 거는 DNA 양이가 동준아 염색체 수가 012, 024 하는 이거는 DNA입니까? 염색체입니까? DNA 양입니다. 지금 DNA 양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가 갈라지게 되면 이쪽으로 염색체 하나, 이쪽으로 염색체 하나, 이쪽으로 염색체 하나, 이쪽으로 염색체 하나가 가면서 끌어당깁니다. 되겠죠? 끌어당겨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얘들아, 우리의 가정은 이게 아니니까, 원래는 약간 이렇게 말한다. 동물세포기 때문에 세포질이 만입되어가지고, 후기에서 말기, 그러니까 말기를 거쳐서 다시 핵막이 한번 만들어졌다가 다시 핵막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1분열 전기고 1분열 전기고 1분열 중기고 1분열 후기고 1분열 후기자 갈라지면 말기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말기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세포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세포 중에서 벌써 EN에서 N이 되었다는 겁니다. N이 되었다는 말은 짝이 없습니다. 얘는 짝지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N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끌고 가서 2분열이 진행이 될 건데 2분열 중에서 이 두 개가 중앙에 배열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열된 상태의 염색 분체들이 양쪽으로 갈라질 겁니다. 갈라지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의 문제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상황의 문제를 내주면 후기구나. 뭔가 갈라지고 있으니까 후기인데 후기 상태의 이전 상태인 전기를 예상해보면, 중기를 예상해보면 이렇지. 이 두 개가 N입니까? 이게 N입니까? 핵형 핵상이 제대로 되었다면 N입니다. N인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뭐다? 생식세포 분열 2분열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많이 복습해야 되고 많이 개념 봐야 된다. 여기는 좀 유전이 어렵다 할 때는 약간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갈라져 가지고 두 개로 나뉩니다. 그 과정을 그냥 살짝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기 여기는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세포, 난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정자, 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이 다시 흐물흐물 풀어집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 체세포 분열이 전부 다 끝난 모세포에서 체세포 분열이 전부 다 끝난 딸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포에서 시작했던 애가 딸세포가 되어서 그 딸세포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포 분열에 다시 재참여할 수 있지. 근데 생식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졌던 정자 또는 난자, 즉 N 상태에 있는 재활용될 수 있나? 재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제 생각해 보면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어떻게 되는 건데 무조건 첫 스타트는 2N입니다. 2N인 상태에서 2N을 유지하는 애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내가 좀 약간 이 사람 세포에서 재사용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는 얘가 재사용되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N 상태이기 때문에 N 상태를 스타트 지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기가 되면 이건 다시 흐물흐물 풀어지는 단계가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요 과정들을 4단계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수업을 하는 핵심은 얘를 다루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화학 수업을 했을 때도 벌써 우리는 지금 4단원 중반까지가 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 이걸로 안 끝내고 사람유전까지 일단 들어갈 겁니다. 쭉 들어가기는 할 건데 약간 목표치를 정하세요. 나는 오늘은 이까지, 이번 주는 이까지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숙제도 이까지만 하는 거긴 한데 내가 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사람유전의 가계도까지도 풀어오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하나 볼게. 선생님, 여기를 요 단계를 왜 굳이 4단계로 나눴나요? 이렇게 뭐 쌤이 그림으로 그린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정도의 단계로 나눈 것 같은데 여기를 왜 이렇게 나누는가요? 하면 염색체의 수와 DNA의 양이 동일한 단계는 같은 그림의 범주에 묶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지원기라고 할게. 그리고 얘들아 사실은 절대 공식력 있는 시험에서 여기에 염색체 수는이라고는 안 묻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염색사로 존재하니까 안 묻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염색사의 개수도 염색체의 개수로 볼 겁니다. 근데 안 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런 느낌이다. NH3의 결합각이 107도라고 하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NH3가 CH4보다 결합각이 크니 작니로 대소 비교만 묻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편의상 107도, 109.5도, 104.5도, 120도, 180도를 상정해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기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있었을 때 여기에